2018년 2월 21일 자유한국당 원내 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위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비록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권의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국회 위기가 눈앞에 가시화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으로 굳건하던 한미동맹의 균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서민들은 장관원이 물가가 올라 죽겠다고 한숨 짓고 정권은 여전히 쇼통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고 여론몰이나 하는 이 와중에도 검찰의 칼날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보복수사 야당 탄압은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우리 당 의원만 17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지금도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 공작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116명의 맞춤형 보복을 준비하고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속아내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 이제 5년 역사를 보더라도 보복과 탄압에서 자유롭고 영예로운 권력을 마무리하는 정치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진위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하게 된 것도 이 정권의 계속되는 정치 탄압과 보복 정치에 맞서 우리 중진 의원들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안보 논리와 통상 논리를 구분해서 개를 달리 갖고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현실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중국의 샤드 보복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가뜩이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마당에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며 팔걷어 붙이고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국밥은 국밥집에서나 찾을 일이지 동맹국가의 외교 관계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의 철강까지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안보 따로 통상 따로는 청와대의 미몽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월요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또 진솔한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2월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과 야당을 배제한 채 문재인 관제 개헌을 점점 노고로 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따로 국밥을 드시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개헌 테이블에 나와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놓고 못 박으면서 예산권과 감사권, 인사권을 국회로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것은 다 포기해도 대통령 중임제 마크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태도의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개헌의 논의의 시작이 저항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인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예면한 채 오히려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개헌 인식과 또 문재인 간제 개헌이 이제 3월 12일 정책자문기구를 통해서 문재인 개헌안을 이제 확보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33 회의를 5+5 회의를 주장했습니다. 작년 연말 그 어렵사리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위를 통해서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서 국가 권력 구조와 그리고 선거구제 그리고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국민들 염원을 받들어서 그 특위 기간 연장을 올 6월 31일까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 특위 활동은 무력화시키고 정치적으로 개헌 신용만 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권력기구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 투표 일시를 패키지로 묶어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 내용들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이 내용을 결정지어서 온 국민들이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헌법 개정 투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국민개헌 축제의 날을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잡고자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중진 의원님들과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그리고 집권당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바로잡는 좋은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국가 안보나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헌도 중요하고 또 국가 위기가 어떻게 초래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을 뜻을 한 대로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 일어났을 때 저는 한 두 가지가 큰 특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은 침입해 오는데 국내 여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무력적인 대결도 중요하지만은 이견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국왕이 여러 대신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도 실천이 안 됐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남북이
지금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로 이래 가면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의견을 모아서 국론을 분열하지 않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뜻을 한테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갖고 논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선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야당이고 정치 상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도부를 선출한 이상 지도부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단합된 그리고 지도부가 좀 더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합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000년 전에 약 710년대에 중국 그 선종의 황금시대를 이뤘던 마조대사께서 지금부터 1000년 전입니다. 그분도 말씀하셨듯이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근자에 와서 독일을 이끌고 있는 메르켈 수상께서도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화합하고 뭉쳐야만 좋은 역사를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당을 대표하시는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많은 경청을 해주시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울 때 그 난국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돌파력과 또 지도력 훌륭하게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역사에 가장 빛나는 지도자를 든다면 세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경청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들어서 고쳐야 할 것은 바로바로 고치고 또 그 타인의 주장이 또는 다른 의원님들의 주장이 그것이 또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그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그건 온당치가 않다.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당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도 모두 마음을 합치고 대표님도 또 많은 경청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당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를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17대 때도 해서 그 18대 때 저도 또 국회의원 개헌 모임에 간사를 그때 우리가 여당 때 했고 우윤근 전 의원이 그때 야당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중하게 과도하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폐단을 없애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한을 분산하는 식의 대통령제를 그런 식의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16대, 17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18대, 19대, 20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의 방향을 지방 분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리더십이 경청이었듯이 지금 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경청해서 귀 기울여서 좋은 정치를 해 나가 주실 것을 그리고 개헌의 방향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분권형적인 그런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다 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국민의 소리에 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석이 나는 공이 다 되었어. 2018년 2월 21일
자유한국당 원내 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위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비록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의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봉건면이 해자될 정도로 국회 위기가 눈앞에 가시화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으로 굳건하던 한미동맹의 균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서민들은 장관원이 물가가 올라 죽겠다고 한숨 짓고 정권은 여전히 쇼통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고 여론몰이나 하는 이 와중에도 검찰의 칼날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보복수사 야당 탄압은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우리 당 의원만 17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지금도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 공작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116명의 맞춤엔 보복을 준비하고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속아내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 이제 5조 500년 사를 보더라도 보복과 탄압에서 진솔한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2월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과 야당을 배제한 채 문재인 간제 개헌을 점점 노고로 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따로 국밥을 드시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개헌 테이블에 나와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놓고 못 박으면서 예산권과 감사권, 인사권을 국회로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것은 다 포기해도 대통령 중임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태도의 아연 실시할 뿐입니다. 개헌의 논의의 시작이 저항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인 저항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자유롭고 영예로운 권력을 마무리하는 정치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진위원 상임위원장 연습회의를 하게 된 것도 이 정권의 계속되는 정치 탄압과 보복 정치에 맞서 우리 중진 의원들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안보 논리와 통상 논리를 구분해서 개를 달리 갖고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현실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중국의 샤도 보복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가뜩이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마당에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며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국밥은 국밥집에서나 찾을 일이지 동맹국가의 외교 관계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의 철강까지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안보 따로, 통상 따로는 청와대의 미몽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월요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또